돌아오는 3.1절 대회는 1,000만 명이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3월 1일 날 해낼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2023년 3.1절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1,000만 자유애국 시민들의 총집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야, 이게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고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우크라이나전이 뭐 저 메드베데프가 이제는 뭐 핵전쟁 이런 거 뭐 협박까지 나오네요, 이제. 네, 그렇죠. 네. 지금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푸틴 대통령이 뉴스타트라 해가지고 그 전략무기 감축 조약에서 잠정 중단하겠다. 아, 예.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돕지 말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왜 그런 핵 공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만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네. 이 봄을 맞아서 새로운 공세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예. 여러 가지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러시아의 네. 기동부대는 그 우크라이나 북쪽에 벨로루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러시아의 맹방이죠. 네. 그 벨로루시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북쪽 그 키이우 쪽으로 이제 공략하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는 새로 신병 20만 명을 모집했어요. 네. 20만 명 모집해서 이제 대거 투입하려고 주로 동쪽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전황을 보면은 네. 그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구역, 4개 주죠. 네. 뭐 돈바스 지역 그리고 남부 쪽 뭐 등등해서 4개 주에 대해서 미국 땅이라고 러시아 땅이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병합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4개 주에 대해서 러시아가 한 50% 정도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번 충계 공세에 이 영향력을 100% 있다. 이게 이제 1차 목표고, 네. 그걸 성공하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겠다. 이게 이제 희망인 거죠.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느냐? 네. 쉽게 잠 못 드시는 분, 아니면 자다가 깨시는 분, 맛있는 양갱 드시고 잠도 하나만 드셔도 바로 졸립니다. 수면 유도 락투신 함유가 되어 있고요. 한의학 박사가 개발한 겁니다. 이분이죠. 세계 최초입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맛은 기가 막히고 일로 전화하시고요. 자주 깨시는 분, 세계 최초 수면 양갱, 극하랑 양갱 먹고 아침까지 푹 주무십시오. 이봉규 TV 구독자께 특별 할인입니다. 4박스 플러스 하나에 118,800원. 상담 전화 080-767-3333 전화하세요. 한의학 박사 최초 개발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잠 푹 주무세요. 애국 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지 않죠. 아, 그럼 얼마 전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가서 뭐 지원 의사를 맞습니다. 밝혔고 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키이우에 네.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나타나서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길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 러시아가 이제 충계 공세를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그걸 맞받아쳐가지고 네. 러시아를 밀어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총계 공세 시기는 언젠가 하면은 3월 중순부터 사실 시간이 많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3월, 금방이네요. 네. 예, 3월 중순부터 그 우크라이나의 라스푸티차 현상이라고 생깁니다. 네. 라스푸티차 현상은 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춥기 때문에 겨울 내내 있던 그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는 게 라스푸티차거든요. 네. 이 녹으면 도로는 자동차나 뭐 탱크, 장갑차 이런 게 다닐 수 있지만 도로 이외의 벌판에는 못 다닙니다. 진흙탕으로 변해가지고. 진흙탕이 되니까. 예, 뭐 전차고 탱크고 저기 장갑차고 자동차 다 빠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라스푸티차 이전에 러시아는 총계 공세를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외신들 또 전문가 분석한 걸 종합해 보면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신병 20만 명을 모집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만 명 중에 절반쯤은 조금 훈련이 됐고 절반쯤은 전혀 훈련이 안 된 병력이라고 합니다. 허허, 예. 그러니까 얘들이 뭐 제대로 전투를 할 리가 없죠.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 전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토에서 최근에도 2만 명을 우크라이나 병력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재교육시키고 예. 전투력이 강화되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특히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바흐무트라고 네. 돈바스 지역 들어간 입구인데요. 네. 이 바흐무트를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바흐무트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 도시인데 이 바흐무트는 7개 도로가 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아, 요충지네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열차도 지나가거든요. 예.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하면 러시아의 동쪽 병참이 무너집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진격하기 어렵죠. 근데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가 이 바흐무트 인근에서 수천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사상이 났거든요. 어허. 우크라이나의 맹공에 거의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곳은 이제 남부 전투 지역인데요. 네. 남부 전선인데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신경을 쓰기 좀 어렵죠. 네. 여기까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남부 전선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메리토폴이라고 있어요. 메리토폴. 예, 그건 뭡니까? 메리토폴은 그 마리우폴이라고 작년에 전투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 가지고 결국은 러시아가 이제 점령을 한 해안 도시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서쪽으로 가면은 크림 반도가 있죠. 네. 크림 반도로 지나가는 거기도 요충지입니다. 예. 그 뭡니까 교통요지입니다. 예. 모든 도로가 그리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하게 되면 러시아의 남부 병참 군수 지원선이 무너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군수 지원이 안 되면 병력들이 있어봤자 전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목표고 여기가 이제 자포리자라고 원전이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곳은 그 크림반도의 상수원을 제공하는 공급하는 북운하라고 있습니다. 북운하. 운하가 이제 크림반도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운하인데요. 이 운하를 통해서 크림반도에 필요한 상수원 물이 있지 않습니까? 프레시워터. 이 상수원의 85%를 이 운하에서 공급하거든요. 예. 이 운하가 시작되는 곳이 노바카 호바카라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중앙을 관통하는 강이 드네프르 강인데 네. 이 드네프르 강에서 연결되는 게 북운하거든요. 네. 그 시작점이 노바카 호바카인데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하려고 합니다. 예. 이걸 점령하면 운하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하게 되면 크림반도의 상수원이 안 가거든요. 물이 끊어지니까. 예. 그러면 러시아는 치명적으로 이제 여기서 결정타를 잃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노바카, 호바카 북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드네프르 강인데 굉장히 넓어요. 그쪽은 굉장히 넓은 강인데 이 강을 미국에서 보내준 뭐 경비정인이 여러 가지 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 저기 보습을 해가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침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침투하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 그 넓은 지역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위성이나 또는 정찰 위성이나 무인기를 띄워서 보면은 러시아군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빈 쪽에다가 들어가면은 러시아는 그냥 뭐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침투가.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거기다가 노바카 호바카 부근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몰아내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지금 전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불리할 것이다. 아하. 근데 보면은 지금 이미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를 포함한 미국과 나토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 72개국이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네. 장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들어갔거나 들어가고 있는 게 전차 600대, 예. 장갑차 800대, 아이고, 예. 그리고 155mm 곡사포, 그리고 탄약 120만 발,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이 3,800기나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로켓 포탄이라고 있는데 그냥 쉽게 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장갑차는 당연히 뚫리고 전차도 상당히 치명상을 줄 수 있는데 옛날에 박격포 비슷한 겁니까? 아니 박격포 말고 로켓 포탄이라고 로켓 포탄. 예. 바주카포 비슷한 거. 바주카포 비슷한 메고 거군요. 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예. 그게 49,000발이나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 공군의 그 공중 공습을 막기 위해서 대공 미사일도 2,560발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자폭용 드론 공중 공격하는 예. 이 드론에 의해서 러시아 전차가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4,660대가 들어갔어요. 어이구, 많이 정찰용도 340대. 예. 지금 러시아는 이 드론이 다 떨어져 가지고 예. 뭐 새로 100대를 더 들어오니만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수천 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상대가 좀 안 될 것이다. 그럼 러시아가 지금 전황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네요.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핵전쟁 위협을 미국이 이제 뭐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은 핵 쓸 수도 있다고 메드베데브까지 그렇죠. 난리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딴 방식으로 지금 협박하는 거죠. 예. 너희들 도와주면은 미국이나 뭐 나토가 계속 도와주면 핵협정 이걸 지금은 중단이지만 파기하겠다, 탈퇴하겠다. 예. 그리고 핵무기를 계속 또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핵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핵을 쓰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죠. 알죠. 푸틴도 네. 푸틴도 알기 때문에 근데 공갈만 치겠죠. 예.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 충계 공세에서 네.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네. 예, 그런데 만약 여기서 러시아가 밀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밀려 나오면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면 이게 뭐 예. 핵까지 사용할 정도로 버티면 어떻게 될까? 그보다는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 이제 그 나토에 있는 기관들 네. 분석을 종합해 보면 네. 푸틴은 이제 더 많은 동원을 할 것이다. 네. 러시아 일단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예비 전투력이 굉장히 있거든요. 아직 동원하지 않은. 네. 그걸 대거 동원하고 동원령을 전시 동원령을 내리면 민간 업체, 그 기존의 방산 업체 이런 것들을 풀로 가동할 수 있거든요. 네. 민간 업체도 방산 업체로 전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2차 대전 때처럼 무기를 막 생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동원을 해서 훈련시켜서 1년쯤 더 훈련시켜서 제대로 해서 하면은 전선이 이제 정말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뭐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지금 몰도바도 지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러시아가 공략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위로 뭐 이런 데로 러시아와 또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전선을 확대할 소지가 있어요.
이 3차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유럽 전체 동쪽은 전쟁으로 갈 소지가 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예. 계속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시기를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 시기는 2025년쯤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토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에 그리고 장기화에 대비해서 유럽에서는 EU, 나토에서는 지금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우선은 1단계로 유럽 평화기구 기금을 마련했어요. 네. 56억 유로인데 뭐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몇백억 달러를 보내줬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을 직접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나토의 긴급 대응 전력이 있어요. 네. 현재 4만 명인데 올해 안에 30만 명으로 증강시킨다는 거죠. 어이구, 야. 예. 또 지금은 이제 그 러시아와 인접한 변경 접하고 있는 나라 4개국에 대해서 네. 각 나라마다 다국적 전투군, 그 나토 군으로 구성된 다국적 전투단이 1개 대대씩 각 나라별로 배치돼 있어요. 네. 이것을 2025년까지 이 대대를 연대급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이걸 4개국에서 8개국으로 늘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 대대에서 여단으로 연대. 여단급인데 예. 연대가 아니고 여단급인데 사실은 네. 여단급으로 하면은 이게 한 4배쯤 확대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8개국 하니까 2배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4개국에서 8개국. 예. 적어도 8배에서 10배 정도로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엄청나게 이제 그 병력이 이제 추가 배치되는 거죠. 변경 지역에.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 방위기금을 유럽 방위기금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네. 유럽 디펜스 펀드를 만들어서 네. 이게 79억 유로인데 이걸 가지고 유럽 전체 그 방산업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있어요. 그 투자해서 이제 방산이 이제 유럽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탈냉전이 시작되자 탈냉전 이후에 굉장히 축소됐거든요. 네. 이걸 다시 재활성화해가지고 무기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전세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끝나지 않고 더 확장돼서 더 크게 갈 소지가 있다. 2025년까지. 예. 예. 어이구. 근데 이제 2025년이 되게 중요한 해인데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 전선은 2025년부터 확전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개입하느냐? 예, 중국이 이제 거기 개입하는 게 아니고 제 1도련선이라 해가지고 그 오키나와하고 저 밑에 저기 필리핀 북쪽에서 오키나와를 해서 일본 네. 남쪽으로 해서 이어지는 서멀리언 가상선인데 예. 그 선 안쪽으로 미 해군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2025년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남중국 개런되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 전문가들은 2027년에 중국이 대만 공략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2025년, 27년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이번에 이제 ICBM이 절반 성공하고 절반 실패했다고 보는데 북한이 쏜 ICBM. 예. 근데 이게 이제 2년, 2, 3년 뒤에는 ICBM도 성공할 것이고 7차 핵실험도 하고 전술 핵무기도 만들고 해서 우리한테 핵 위협을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유럽, 대만, 한반도 이게 동시에 문제가 생길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안보 위기가. 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 전체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도대체 대한민국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사실 만약에 세 곳으로 전장에 분쟁이 생기면 네. 미군의 이 전투력이 분산되고 관심도 분산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 한반도 이 상황은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핵 문제는 뭐 미국이 확장국제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재래식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도 방산업체를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다른 식으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럴 때 2027년까지가 이제 위기니까 이때가 오히려 찬스로 독자 핵무장을 이때 완성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우리가. 예, 그렇죠. 그 좀 다른 문제이기도 네, 하지만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야, 우리 정부가 잘 플랜을 짜서 플랜 A, 플랜 B 잘 네.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야, 2025년까지 유럽 전체가 전쟁터로 변하고 2027년은 여세를 몰아서 중국이 대만 침공하고 이렇게 되면 또 북한이 오판하고 야, 2025년서부터 2027년까지 큰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겠네요. 그 전에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주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잘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안심하고 있다간 큰일 나니까요. 독자 핵무장을 해서 일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야, 윤석열 정부 이 위기 때 참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였으면 큰일 날 뻔한 국제 상황이네요. 국내 상황도 그렇지만요.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요, 그리고 군은요. 네, 마치겠습니다.